나사 이러면 뭐 미국의 항공우주국이죠. 나사가. 그런데 이 나사가 공개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진짜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 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이게 지구 사진입니다. 지구 사진. 화성의 사진이 아닙니다. 지구 사진인데 붉은색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온도가 높다는 거고요. 예. 거의 붉은색이 검은색에 가깝게 되는 것은요. 40도가 넘는 그런 폭염이 예, 지금 강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도 그렇죠. 미국 지역도 열돔이라고 폭염이 한 곳에 갇혀 있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타격 주는 예, 찜통더위 지금 미국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아프리카에서는 당연하게 만들어지고요. 중동 지역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위로 오니까 이게 예, 중동 지역에서 지나서 인도부터 중국까지 지금 열돔 현상이 아주 장난이 아니라고 해요. 말이 여러분 예 40도지 40도씨가 계속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충격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은요. 우리보다 더 심각하다고 해요. 거의 말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이에요. 7월 한 달 동안 이게 열돔이 갇혀 있어서 더웠고요. 그 더위가 많은 생명체에 지장까지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나사가 왜 이런 사진을 공개했겠습니까? 위성에서 관측하는 사진하고요. 또 지오스라고 하나요? 예, 지오스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결합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성에 아무도 못 살잖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데에 의하면 화성에서는 아무 생명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주 먼 옛날에 생명체가 살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예측은 나오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생명체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화성 갔다고 한 이야기가 이게 충격적이고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안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생명체는 이 기후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완전히 죄송하지만 멸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극단의 더위라는 표현까지 쓰니까요. 미국 중남부 같은 경우는 완전 극단의 더위라고 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이 더위 자체가 전 세계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대한민국도 지금 더위가 장난 아닙니다. 뭐 35도 36도는 일반화되어 있죠. 요즘 더위 자체가 말입니다. 아마 지역에 따라서는 40도 50도까지는 모르겠지만 4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2018년 그 한여름 폭염 그때는요. 언론의 어떤 기사들을 보면요. 폭염이라는 말, 가마솥 더위라는 말, 그리고 열돔이라는 말, 또 하나 찜통더위라는 말이 도배를 했거든요. 지금이 딱 그 짝입니다. 지금이.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한 더위가 우리를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아마 이 사진 한 장이 아주 쉽게 대변을 하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메말라서 곡식이 안 자랍니다. 곡식이 안 자라요. 예. 물론 이게 전역이 아니라 이건 이탈리아 일부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전쟁도 이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상기후에 대해서는 잽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상기후가 전쟁보다 더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절망적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 페테리 탈라스 사무총장은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더 자주 발생을 할 거다. 그리고 미래에는 40도 폭염은 그냥 보통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이 될 거다. 이 말은 유노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더 강력한 극한 기상 현상을 앞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의 어떤 더위는요. 인류의 어떤 생명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국제 질서가 완전히 깨졌어요. 신냉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공산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들이 또 대립을 하면서 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어디로 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중국과 미국의 어떤 기후변화 협력에 대한 이야기 없었던 걸로 돼버렸죠. 이번에 펠로시 미국의 민주당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말입니다. 러시아하고는 진작에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도 그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욕심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보편적인 욕심이 결국 인류 멸망을 재촉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아마 경제적으로도요. 앞으로 이게 식량 위기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자주 등장할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우리도 이 폭염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한 폭염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부자 되는 전략, 사업 전략도 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이 폭염에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 굉장히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